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추운 겨울에 더 추운 얘기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네. 요즘 청년들이 하는 얘기 중에 3포 세대, 5포 세대라는 말 있잖아요. 네. 혹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3포, 그러면요. 5포. 저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예. 우리 청년들이 현실에서 포기하는 것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프하면 예. 5가지 포기한다는 거죠. 그 3포 포기는 먼저 뭐였냐면 연애, 결혼, 출산 이걸 포기해야 되는 세대다. 거기에 5포가 더해진 게 뭐냐면 내 집 마련 아이고. 그리고 인간관계를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고 해요. 아유. 예. 더 안타까운 것은 요즘 코로나 시대의 네. 상황에는 7%라고 그러는데 7%라고. 7포. 네. 예. 5%에다가 희망과 꿈까지 포기했다는 거예요. 청년들뿐만 아니라 네. 다 같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게 요즘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네. 왜 힘들어했지? 네. 왜 힘들어만 해야 되지? 내 인생에 포기는 없는데? 라는 희망을 다시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600만 원의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네. 기적의 주인공 이재훈 집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이재훈입니다. 네. 600만 원의 기적 저자이자 농부, 트로트 가수이기도 한 이재윤.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9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지만 600만 원으로 시작해 지금의 자리에까지 늘 성실한 삶을 살았다. 삶을 원망하기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 믿으며 하나씩 하나씩 꿈을 실현해 나갔는데 아직도 많은 꿈을 품고 살아가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이재윤 집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별명이 제 스스로를 네. 스티브 잡스 짝퉁 파이브 잡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제 지인들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너 잠은 자냐.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는 하나님 믿음을 가장 잘했다고 저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너무 또 신기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셔서 저를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것들을 너무 체험적으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말씀하셨는데 오. 책 제목이 600만 원의 기적. 기적. 예. 저는 어렸을 때 옛날에 600만 불의 사나이는 봤는데 저도요. 어떤 예. 책이에요, 집사님? 이거. 네, 일단 뭐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네. 감사드리고요. 네. 이렇게 불러주신 우리 방송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네. 600만 원의 기적은 그동안 제가 꿈꿔왔던 것에 대해서 네. 정말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네. 그렇게 제가 꿈을 하나하나 이뤄가는 과정들을 그린 그런 책인데요. 네. 사실 저 책을 쓸 때 뭐 제가 뭐 능력이 있어서 쓰고 싶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네.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오, 저의 자료를 기사를 보시고 네. 출판사 사장님께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어머. 제 이야기를 가지고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황스러워가지고 제가 무슨 책을 낼 수 있는 위인도 네. 아닌데 제가 무슨 책인가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고민해 보시고 네. 꼭 자기 출판사랑 냈으면 좋겠다. 언제든지 와. 연락을 해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는데 또 다른 또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 또 다른 네, 출판사에서? 또 다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출판사하고 네. 계약을 했으면 좋겠다. 3시간을 사장님께서 저를 이건 내야 되는 책이네요. 내야 되는 네. 책이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너무 부족한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네. 정말 지극히 평범한 사람의 내용입니다.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출판사에서 좋은 조건으로 해줄 테니까 네. 꼭 내자. 그래서 3시간을 저를 설득을 하셔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여 집필을 했는데 너무도 많이 부족한 책입니다. 네. 너무도 많이 부족하다고 하시고 너무도 평범한 본인이라고 네. 하시지만 네. 평범할 수 없는 게요. 이분 직업이요. 네. 별이 하나, 별이 3개 뭐 이것도 아니고 네. 무려 5개의 직업을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시는 거죠. 아니면 제 별명이 제 스스로를 예. 스티브 잡스 짝퉁 파이브 잡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파이브 잡스. 인기 예전 가수라고 스스로를 지금 부르고 있는데 네. 네, 원래 저는 저희 회사에 20년 동안 네. 회사를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에요. 어. 인사 총무팀장을 지금 맡고 있고요. 저희 회사만 지금 20년째 지금 다니고 한 있는데 회사만 20년째. 네,
20년째 지금 다니고 있고 네. 좀 팀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나이 40 되던 때에 네. 아 이제 제 꿈이 뭐였었나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네. 아 나이 들면 할 수가 없는 게 가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 동안에도 재능 기부를 참 많이 했었어요. 네. MC도 보고 노래도 하면서 예. 그러다 보니까 아 제 노래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꿈이 생겼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깨가지고 예, 아내의 허락을 받은 다음에 허락은 받으시는 예, 거죠? 받았죠. 아, 예. 예. 마이너스 통장을 깜짝이야. 받아가지고 노래를 한번 내보자. 네. 그래서 가수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예. 상남자야라는 곡으로 데뷔를 했는데 상남자? 상남자야. 상남자야. 상남자는 방탄소년단이 상남자고요. 예. 저는 짝퉁 상남자야입니다. 네. 그래서 가수 겸 MC로도 지금 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멋있다. 네, 그리고 여기 보셨듯이 예. 또 이제 저렇게 책을 냈고 또한 가끔 공무원들이나 학생들 멘토 강연을 강연도 하고 하시고.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꿈에 대한 강연을 하고 있고 네. 청년들이 너무 좋아해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 곡을 지금 6곡을 냈거든요. 예. 6곡 중에 2곡을 한번 제가 직접 한번 작사 작곡을 한번 해보자. 이야. 라는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작곡을 배운 건 아니고요. 사실 음표 그리는 것밖에 할 줄을 모르거든요. 음악자는 예. 배웠던. 그런데 이제 그런 음감이 생각이 나가지고 학교에 충실했어요, 네요. 네, 음악을 충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곡을 해보자 해서 2곡을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해서 예. 저작권 협회에 등록이 돼가지고 나름 이제 저작권료도 나오는데 예. 물론 많은 돈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네, 그게 시작이니까요. 예. 네, 그리고 마지막 직업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농사까지. 전혀 상관없는 마이크 직업인데 잡스가 높는데요. 예. 네, 한 500평 정도를 농사를 지어가지고요. 주변 분들한테 나눠주고 대부분 다 나눠주고요. 뭘 그렇게 지으세요, 농사를? 그 시골에서 짓는 것들은 예. 모두 웬만한 짓고 거는 있어요. 다. 웬만한 건 다 짓고 있고요. 어. 뭐 배추를 심어도 한 예. 300포기, 뭐 무도 한 500포기 정도 심어가지고 예. 제가 먹는 건 한 10%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다 오. 지인들 나눠주고 교회 집사님들, 네. 장로님, 뭐 목사님까지 그다음 들기름도 짜서 갖다 주고 어머, 뭐 이렇게 친하게 지금 지내요. 네, 친하게 지냈습니다. 네. 저희 집이랑 가까운 데서 예, 농사를 양평 쪽에서 지금 네, 양평 쪽에서 지으시죠? 짓고 있고요. 뒷조사 다 네.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5가지의 직업을 지금 가지고 야, 어마어마하신데요. 네. 예. 저는 말씀 들으면서 도대체 저분은 어떻게 살아갈까. 하루를 24시간을 그 어떻게 예. 5가지 직업이 이렇게 겹치는 것도 없고 네. 다 전문성을 가진 직업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이런 모든 것들을 시작 출발점이 있을 텐데 네. 그걸 태동할 수 있었던 그 어렸을 때 성장 배경은 우선 그것부터 제가 한번 여쭤보고 네. 싶어요. 어떻게 배경이 제가 사실 저희 식구가 별로 안 됩니다. 네. 7남 2녀밖에는 안 됩니다. 조금 되네요. 조금 되죠. 예. 네. 7남 2녀다 보니까 그 중에서 큰형님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는요. 예. 띠띠 동갑이에요. 이제 막내니까 띠띠 네, 동갑이요? 제가 막내니까 완전 그 중에? 늦둥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저를 50에 놓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43세에 놓으셔가지고 띠띠 동갑이에요. 그래서 예. 아버지 뻘이고 어떻게 보면 조카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큰 조카하고 저하고 동갑이에요. 진짜 그럴 수 있겠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소장농의 아버님이 소장농의 아들이셨 이게 제가 소장농의 아들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풍요롭게 살지는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정말 교사가 되고 싶었었는데 네. 근데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경제적 형편으로 도와줄 형편이 안 되다 보니까 네. 형제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가지고 이제 제 등록금을 마련해 주다 보니까 막내 등록금. 네, 근데 제가 사범대학을 합격하고도 이게 4년제다 보니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꿈을 처음으로 포기했었습니다. 교사의 꿈을. 네, 교사의 꿈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동안 못 이뤘던 꿈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네. 꿈꾸게 해주셨어요. 요셉에게 꿈꾸게 해주신 것처럼 저에게도 꿈을 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이뤄가게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도 지금도 감사하고 예. 저는 지금도 고백하는 게 모든 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아멘. 바울의 고백처럼 그렇게 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은 어느 시점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네.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께서 제가 영어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선생님께서 저를 좋게 보신 거예요. 이뻐하셨군요. 네, 이뻐하신 거예요. 저를 늘 챙겨주시고 그러셨는데 네. 어느 날 저한테 오시더니 재훈아 너 혹시
일요일날 뭐 하니? 라고 네.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제가 학교 가서 자습을 하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합니다. 라고 했더니 어느 날 자기 한번 따라가 보지 네. 않을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따라갔죠. 쌤 부탁이니까. 그랬더니 교회를 저를 데리고 가셨더라고요.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제 대예배를 간 거예요. 처음 가신 거죠? 예, 처음 간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다닐 거라고는 스스로 생각지도 네. 못했었는데 처음 교회를 갔는데 대예배를 갔는데 네. 옆에 다른 성도님들께서 이게 다들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는 분들이 좀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갔는데. 네, 그래서 교회가 이런 데구나라고 사실 조금의 실망은 사실 조금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합창부 후배가 네. 갑자기 제가 이제 그런 신앙적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 교회를 한번 가보지 않으련 하고 저한테 권면을 하는 거예요, 후배가. 네. 그래서 그래 좋다 한번 너네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했는데 그때는 고등부를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학교를 가다 보니까 네. 일단 재미있는 거예요. 또래들이 있고. 네, 또래들이 있고 네. 뭐 자매들도 있고 여학생도 뭐 있고. 있는데 그때는 남학교였거든요. 아유, 그렇죠. 네, 그러다 예. 보니까 자매들도 있고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그 교회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기초가 됐었던 부산의 서문교회라고 합니다. 네. 야, 그렇게 또 후배도 네. 하면서 네. 그럼 교회까지. 그렇게 간 네. 교회 일단은 갔는데 네. 그래도 신앙생활 본격적으로 네. 정말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뭐 그런 전환점이 있지 않았을까? 네, 맞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 혹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다녔는데 네. 정말 신앙이라는 게 안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옆에 기도하는 것을 봐도 사실 또 제가 기도하는 것도 너무 가식적으로 보이고 네. 더 이상 이제 교회를 못 다니겠다. 이제는 여기서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더니 이제 교회 지체들이 네. 이제 저를 만류를 했죠. 조금만 더 다녀라고 했는데도 저는 그 만류를 뿌리치고 저는 네. 이제 그만 다닐 거라고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네. 했는데 저랑 가장 친한 제 고등학교 짝지가 네. 한테 그 얘기를 틀어놓은 거예요. 제 얘기를 했더니 네. 알고 보니까 제 짝지가 저도 네. 몰랐어요. 목사님 아들이었던 거예요. 제일 친한 네, 친구였는데 제일 친한 친구가 목사님 목사님 아들인 걸 아들이었어요. 모르고 네, 모르고. 예, 교회 안 다닐 거다 털어놓으신 거예요. 네. 그랬는데 목사님 아들이라고 어, 이제 고백을 하면서 제대로 걸렸네요. 네, 제대로 걸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고 진짜. 믿습니다. 예. 근데 그 친구가 재훈아 1년만 한번 다녀봐라. 1년만 한번 다녀보고 그래도 네. 믿음이 안 생기면 네. 그때는 자기도 뭐라 안 할 테니까 1년만 더 다녀봐라 했는데 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게 뭐냐면 이제 대학부에 올라가면서 네. 그 상경부 조장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그 조장님을 너무 좋으신 분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요. 말씀 보는 법을 배웠고 그러면서 신앙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하더니 제가 군대를 가게 됐거든요. 네. 군대를 갔는데 생각지도 않게 제가 군종병이 됐었습니다. 원래 군종병을 하기로 했었던 네. 군종병 후임이 있었는데 네. 그 후임병이 의가사 제대라고 하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이제 그렇지. 제 먼저 갑자기 제대를 전역하는 했군요. 갑자기 전역을 하는 바람에 네. 후임병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임병께서 네. 이제 저를 좋게 보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재윤아 네가 한번 군종병을 군종병을 해라. 해보는 건 어떻겠니?라고 해서 군종병을 하면서 정말 저의 믿음이 체험적인 신앙이 되었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저의 주로 그렇게 네. 고백하게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좀 이렇게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좀 이렇게 이거 뭐지? 뭐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군종병 이렇게 갈 때? 네, 맞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또 신기했던 게 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계획하셔서 저를 정말 인도하셨구나라는 네. 것들을 너무 체험적으로 너무 많이 느꼈기 때문에요. 정말 제가 자대를 배치받고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네. 또한 끝나고 나서도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제가 지금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네, 네. 거기서도 이제 제자 훈련을 받고 또한 사역 훈련을 좀 받았었어요. 네. 정말 힘든 가운데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받았지만 정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셔가지고요.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잘한 거는 하나님 믿음을 가장 잘했다고 저는 사람들한테 늘 얘기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잘한 거는 네. 사랑의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은 거를 가장 잘한 일이다 제 인생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좀 실망인데요. 두 번째는 사모님 만난 아, 거라고 네.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그거는 1.5단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아내는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내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신앙 생활을 하다가 네. 또 저희 회사 부산 공장에서 회계팀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가 네. 서울로 발령이 난 거예요. 한 네. 3년 정도 근무를 하고 근데 저희 담당 대학부 목사님께서 지금 왕성교회 목사님으로 부임을 하신 거예요. 부목사님으로. 네네. 그러시다가
그 왕성교회 목사님을 찾아뵀거든요. 서울에 발령받고 네, 나서. 인사드릴게요. 그랬더니 인사드리러 갔더니 혹시 만나는 자매가 있니? 네. 여쭤보시길래 아직 없습니다라고 했더니 조금만 기다려봐라라고 네. 했더니 정말 조금도 안 기다리고 네. 일주일 있다가 연락을 주신 거예요. 어머. 그래서 지금 아내를 만나게 되셨고 야. 아내가 처음에 만났을 때 사실 제가 목소리 때문에 저를 만난 거예요. 오. 전화상으로만 처음에 만났거든요. 이야, 네. 예. 여자들이 또 이 목소리에 목소리, 약하다, 남성 목소리에 예, 있죠. 그래서 제가 기대를 하지 말라. 저는 외모는 네. 네, 남이석, 살찐 남이석으로 생각하면 된다. 강호동 플러스 남이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이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어머, 진짜 남희석 목소리랑 씨가 있어요. 네. 있네 그 네. 모습에. 그래서 친근감이 있었구나.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기대를 하지 말라고 네. 했는데 와이프는 또 내심 기대를 하고 나왔던 아. 거예요. 네. 그래서 어머, 재밌다. 다행히 네. 제가 만나기 직전에 네. 우리가 서로 얼굴이 마음에 안 들지라도 한 번 만나고 그러지는 말자. 네. 서로 약속을 했었던 어. 거예요. 그랬더니 2번 보고 3번 보고 예. 4번 보고 하다 보니까 예. 아내가 이제 저한테 아. 마음이 이제 완전히 열려가지고요. 예. 네, 바로 고백을 하고. 근데 아내분도 이재훈 집사님 얼굴을 몰랐지만 이재훈 집사님도 아내분 얼굴을 몰랐을 거 아니야. 네, 사실 아셨나요? 몰랐죠. 네. 지금이야 예. 카톡이 있고 하니까 그렇죠. 서로 얼굴을 볼 수 있는 어. 상황이 있지만 예. 14년 전엔 그런 것들이 SNS나 이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얼굴은 모르는 상태에서 네. 저도 아내의 목소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아. 일단은 신앙이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성격도 너무 마음에 들었고요. 네. 네, 그랬는데 서로 얼굴을 보는 순간 서로 아니었던 거였어요. 이재훈 집사님. 제가 원하던 스타일도 아니었고 아내는 더더구나 굉장히 제가 아니었고. 미인이시던데요. 그렇죠. 미인이긴 한데 저희가 한간에는 따님이랑 같이 오셨어요. 할 정도의. 대기실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랬지만 정말 결혼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머. 맺어준 인연이 이런 예. 것이구나라는 네. 게 결혼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너무 많이 체험했거든요. 뭐가 자꾸 생겼다가 네. 저희가 결혼하고는 없어지고 오. 우리가 필요한 게 생겼다가 결혼하고는 없어지고 네. 이런 상황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오. 저희가 예를 들면 예. 부산에서 신혼여행을 사이판으로 갔는데 네. 그때 부산에서 가는 직항이 없었어요. 근데 직항이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갔다 오신 예, 거예요. 갔다 오고요. 어머. 뷔페집이요. 예. 그 서울에서 이제 손님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손님들이 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해산물 뷔페였거든요. 아. 근데 그때 막 이제 왕성하게 잘 되다가 네. 저희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폐업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모든 게 정말 그 사장님께 죄송하지만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다 타이밍들이 누리셨네요. 너무도 많았어가지고요. 예. 너무 감사한 자매를 예. 만났다라고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결혼 얘기는 거기까지. 네. 그럼 이제 다시 책 얘기로. 네. 왜냐하면 책 안에 모든 삶이 다 들어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 군대 제대하고 나서의 삶이 600만 원의 기적이 이제 시작이 된 건가요? 맞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이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이제 네. 나이가 좀 어느 정도 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철이 들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결국은 큰형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홀로서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형님들한테 말씀드리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형님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걸 사실 모르셨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몰래 사실 교회를 네. 나갔거든요. 주일날도 학교 간다고 해서 늘 이제 교회를 교회 가고 갔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교회를 다니시는 걸 별로 안 좋아하셨어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교회 옆에서 자취하면서 또 자취하면서 저의 자취방이 우리 대학 청년들한테 네. 어떻게 보면 사랑방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실 들었거든요. 어머. 그래서 정말 학고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정말 단칸방. 씻는데도 정말 그냥 부엌에서 씻고 하는 그런 방에서 그래서 형님들이 17반 모아가지고 네. 6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그게 시작이 된 예, 거군요.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600만 원의 기적이라는 이제 제목이 나온 거고요. 그래서 정말 이제 형님들한테 형님들이 용돈을 뭐 가끔 주시기도 하시지만 네. 그렇게 용돈을 타 쓰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눈치도 보이고 그렇죠. 하잖아요. 미안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스스로 이제 돈을 좀 벌어 써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학교 가기 전에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문 배달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3시부터요. 네네네. 2시간 정도 이제 이렇게 돌리면 이제 새벽 3시에 나가게 되면 이제 막 신문을 막 넣잖아요. 네. 이제 오토바이 싣고 이제 나가게 되거든요. 이렇게 원하는 호수 이렇게 쫙 넣으면 그 다리까지 됐나요? 그까지 됐어요.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확 던지고 막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멋있던데. 네. 그러다가 예. 빗길에 한번 넘어지고 아이고. 네. 비가 이제 많이 오는 날은 이제 돌리는 시간이 아무래도 좀 많이 걸리게 되거든요. 네. 빗길에 넘어지고 신문이 다 쏟아지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라는 사실 그런 자책감이 안 들었어요. 도리어 네.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도리어 이런 삶들이 언젠가 제가 나중에 자랐을 어머. 때 도리어 힘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 거예요. 어. 꼭 성공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멋지다. 예,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예. 도리어 그게 어떻게 보면 기쁨이었고 그렇게 해서 600만 원의 기적이 탄생을 한 거예요. 꿈틀꿈틀 시작이 태동을 한 거네요. 네, 태동을 한 거죠. 아니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좀 뭐 원망 같은 거 불평 이런 거 안 생겼어요? 참 너무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사실 뭐 소장농의 아들이다 보니까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 땅을 네. 이제 뺏기기도 했고 결국 이제 지주께서 네. 이제 내년부터는 짓지 마세요로까지 했을 정도로 네. 정말 어떻게 보면 가난했었거든요. 네.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난인지를 몰랐어요. 너무도 감사했던 거였어요. 그게 가난인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 남들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 지금도 너무 감사한 부분인 거고요. 야. 그 남들은 뭐 누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러잖아요. 네. 또 좋은 집에서 살고 그러면은 부럽다는 생각보다는 아이고 뭐 언젠가 내가 그렇게 하면 되지라는 도리어 자신감이 생기게 네.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원망하거나 네. 뭐 절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었고요. 어. 정말 주님을 절대로 원망하지도 않았고 네, 저희 부모님은 더더욱 원망하지도 않았고요. 야. 네, 도리어 더 자신감과 더 자존감으로 더 살게 됐습니다. 이야. 그럼 평생 원망스러운 인물이 한 명도 주변에 없었어요? 물론 아주 없다고 얘기하기는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쵸. 하다 보면 거의 트러블도 없- 생기고 예, 하지만 그것마저도 나중에 용서하는 마음이 사실 생기더라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제자훈련이나 사역훈련을 받으면서 네. 정말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배우다 보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겠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멋있다. 많이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훈련이 저에게는 너무도 귀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네요.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형님들의 도움 받아서 이제 600만 원의 기적이 꿈틀꿈틀하기 시작했잖아요. 네네네. 그 첫 번째 직업이 아까 얘기하셨던 지금까지 다니는 20년의 직장 그 네, 맞습니다. 직장인 건가요? 네네네네. 어떻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작은 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세무회계과를 졸업했는데 네. 사실 적성에는 사실 안 맞았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직장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일단은 직장을 들어가고 보자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뭐 물론 그때도 취업난이 심하긴 했었죠. 네. 그래서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단 뭔가 다니다가 배우자. 보면 배우자. 그러면 경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그렇죠.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작은 회사를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 정말 평생 다닐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네. 계속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새벽 기도에 나가면서 그렇게 울부짖었거든요. 그랬더니 3년 있다가 예. 정말 지금의 직장을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예. 다니면서 특별 승진을 2번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 회사 이름이 금강공업이라고 중견기업인데 네. 중견기업인 그 자랑스러운 금강인상이라고 어머. 특별 포상도 제가 얼마 전에 받아가지고요. 정말 귀하게 예. 회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인상은 어떤 인재에게 주는 상인가요? 어떻게 보면은 회사에서 큰 공로를 세워야지만 네. 네, 특별하게 주는 몇 년에 한 번씩 줄까 말까 매년 하는, 주는 것도 매년 아니에요? 주는 건 아니고요. 오. 예, 그리고 이제 포상금도 같이 이렇게 주게 되는데 예. 네. 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이재훈 집사님이. 네, 저는요 지금도 예. 너무도 감사한 게 회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거든요. 회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도 네. 회사를 지켜달라고 물론 저희 오너분들은 믿지는 않으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회사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으면서 네. 그리고 회사에 어떠한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 프로젝트를 따기 위해서 네. 제가 그 땅을 밟고 기도를 하셨고. 2달 동안 가서 매일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그 땅을 밟고 기도하고요. 그랬더니 계획을 세우셨네. 같이 협력업체에서 예. 같이 동역했던 분들이 자기들이 많은 프로젝트를 해봤지만 저처럼 기도하는 분은 처음 봤다고. 가장 큰 공로자네. 어머, 기도로 상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 더 감사했어요. 이야. 특별한 상이 됐네요, 네, 진짜. 너무도 감사한 상이고 특별한 네. 상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어마어마한데요. 이제 더 이제 하나씩 이제 풀어보자고요. 이제. 네. 아직 풀게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이제 예. 시작인데 그 네. 일반 분들은 직장 다니면 이렇게 바쁘고 힘드신데 네네네. 5가지 직업을 풀어볼 텐데 그렇죠. 어떻게 가수는 또 어떻게 되신 거예요? 또 그 바쁜 와중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제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은 생각이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잘 불렀어요. 어. 아. 그래서
동네 어르신들이 네. 저한테 노래 불러봐라, 노래 불러봐라. 나름 동네에서는 신동이었던 거예요. 뭐 지금은 그만큼 실력은 안 되지만 네. 네, 트로트를 잘 불렀는데 오죽하면 고등학교 그 이제 조회 시간에 있잖아요. 네. 운동장에 모여가지고 그 조회 시간에 이제 애국가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트로트를 부르다가 옆에 지나가는 선생님께서 보시고 그 막대기로 탁 때리시면서 그렇죠. 애국가 애국가를 트로트로 부르는 네. 사람은 널 처음 봤다. 근데 제가 트로트로 부르고 싶어서 부른 게 아니라 네. 자동적으로 트로트 발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야? 한 소절만. 애국가로 예. 어떻게 트로트로? 예. 네. 아니 감이 안 와서 네, 네. 예, 왜 맞았나 싶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냥 꺾기가 일상이시구나. 네. 예, 예. 네. 이걸 고등학교 때부터. 네, 이거 살짝 좀 편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걸 왜 예고편으로 내보내야지. 네. 그리고 CCM을 예. 부르면 그래서 교회에서도 지체들이 근데 저는 성악을 한다고 생각하고 네. CCM을 부른다고 생각하는데 네. 제발 좀 트로트 좀 부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갈 길은 저는 발라드라고 부르지만 트로트가 되니까 제 갈 길은 트로트구나 예. 라고 해서 트로트 가수로 했는데 너무도 감사했던 게 뭐냐면 제가 그 상남자 곡을 받았는데요. 그게 정말 제가 이런 가사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그 가사에 대해서 얘기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사가 나왔어요? 작곡가가 제가 원했던 작사를 그대로 해준 거예요. 예를 근데 들면 어떤 가사? 민는 또 작곡가였거든요. 네. 예를 들면 이게 그 상남자라는 곡인 거잖아요. 상남자라는 곡이다 보니까 뭐 진국이야 진국, 남자 중에 남자, 네. 한 여자만 바라보는 상남자란다. 좀 건전한 내용. 예. 네, 한 여자만 오. 바라본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 네. 그러면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네. 상남자야. 네, 예. 알겠습니다. 하이라이트 부분. 하이라이트만 불러드리면 네. 예. 진국이야 진국, 남자 중에 남자, 한 여자만 바라보는 상남자란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재훈 지사님입니다. 네. 이제 야, 근데 긴장이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딱 이제. 예, 네. 왜 그 트로트는 특히 이렇게 꽂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있네요. 제가 직접 작곡한 노래가 한눈의 뿅이라는 노래가 그 있는데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네, 이 한눈의 노래가 뿅? 좀 예. 에피소드가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저희 지역구에 네.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신 분께서 네. 제 노래를 그 선거송으로 어머, 어머. 쓰겠다라고 저하고 다 계약을 맺고 네. 그다음에 녹음까지 다 끝냈어요. 네. 근데 경선에서 떨어지셔가지고요. 아이고, 네, 예. 결국은 세상 빛을 선거는 못 늘 보고. 있으니까요. 네네네. 그래서 예. 한눈의 뿅이라고요. 이제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눈의 뿅, 한눈의 뿅, 한눈의 뿅 같네. 한눈의 뿅, 한눈의 뿅, 한눈의 뿅 같네. 네. 야, 가사 외우기 정말 좋으시겠는데요?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번의 뿅 네.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요. 그렇게 선거송으로 써일 뻔하다가 예. 결국에는 못 쓰였어요. 아니 이거는 뭐 지역 행사라든가 뭐 이런 거에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예, 무슨 행사 많잖아요. 고추 행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네. 행사 있을 때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네. 저를 자꾸 불러주셔요. 한번 오. 저를 불러주신 분들은 네. 또 불러주셔가지고요. 너무도 감사하고요. 예, 코로나만 끝나면 네, 그래서 예. 올해는 사실 행사가 한 건도 안 들어왔고요. 네, 예. 코로나 때문에. 근데 사실 저는 돈을 벌기보다는 네. 그렇게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웃음을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제일 가장 기쁜 것은 뭐냐면 매력있다. 지역에 특히 농촌 교회 가가지고요. 네. 농촌 어르신들 앞에서 그 교회에서 네. 그 노래를 개사를 해가지고 구자욱 목사님처럼 네. 그렇게 개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그 찬양처럼 불러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실 때 이야. 그때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네. 봉사활동을 갔었거든요. 그것도 한번 그 해보세요. 개사 버전. 네, 그래서 예. 그 예를 들어서 나훈아의 네. 그 고향역이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천국역으로 이렇게 오, 바꿔요. 좋네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고향역을 보면 네.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고향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렇죠. 코스모스 피어있는 정든 전국역 집사님 권사님 모두 나와 반겨주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요. 네.
야. 뭐 무조건 네. 주님만 따라갈 거야. 뭐 이렇게 개사를 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했더니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친근감 있게 네. 너무 좋아하셨겠어요. 그래서 진짜. 얼마 전 작년이죠. 네. 작년 5월 달에는 태국 방콕 한인교회에서 네. 저를 불러주셔가지고요. 해외 초청까지. 네, 초청까지 어머나, 다녀왔습니다. 어머나. 그래서 예. 비행기 값은 제가 자비로 가겠다라고 제가 저쪽 교회에다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숙소만 좀 제공해 주시면 네. 제가 섬기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2박 3일 동안 야. 네, 그렇게 그쪽도 한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섬기고 돌아왔는데 그게 제가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돈보다는 네. 무대에 서는 것도 좋지만 누군가의 기쁨이 된다는 게 저에게 그렇죠. 가장 큰 그렇지. 예, 아무리 근데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고 이렇게 밝게 사시는 분들도 일이 많아지다 보면 일에 치여서 몸이 좀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러면 살짝 마음도 나 다만 너무 이렇게 바쁘게 힘들게 사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이렇게 짜증나죠. 슬쩍 이렇게 왔다 갈 수도 있잖아요. 저 같은 어떠세요? 경우는요. 예. 제 지인들도 저한테 하는 말씀이 네. 너 잠은 자냐?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예, 파이브 근데- 잡스 있다 네. 보니까. 근데 예. 저 잠잘 거 다 자고요. 몇 시간 대신 주무세요? 저 7시간 정도 자요. 꽤 주무세요. 네. 그다음에 집에서 쉴 때는 확실히 쉬고요. 네. 대신 시간 관리를 그만큼 남들보다 잘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전혀 사실 지금까지 들은 적은 없었습니다. 야, 에너자이저시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하고 싶은 일들이 도리어 더 많은 상태예요. 뭐 더 하고 싶으세요? 사실 저는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네. 김자옥 권사님께서 저랑 같은 성가대셨거든요. 사랑교회.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저희 성가대의 행사는 제가 MC를 다 맡은 거예요. 잘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김자옥 권사님이 저를 이제 유심히 보셔가지고 네. 제가 앞에서 이제 그 성도님들을 재밌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보고 너는 지금 당장 케이블 TV 가면 바로 MC로도 먹힐 수 있겠구나라는 MC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셨겠죠. 네네네 맞습니다. 예, 김정수 선생님이. 그러셔가지고 제가 김자국 선생님 초청으로 네. 제가 KBS 세트장까지도 한번 구경해 본 적도 진짜요? 있었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좋은 경험이었고 그래서 한 방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지금 사실 이제 제가 방송통신대학교를 제가 2년제를 나왔잖아요. 전문대를 나오다 네. 보니까 4년제에 대한 미련이 남아가지고 결국은 방통대를 졸업을 하고 결국 4년제 학사를 따고요. 이번에는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대학원을 입학을 했습니다. 네. 방송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이렇게 이야. 열정이 많은 남편과 같이 살다 보면 아내분이 워워 하지 않나요? 가끔은 이제 워워 할 때도 있는데 예. 네, 그래도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아내가 옆에서 늘 응원을 해줘요. 그리고 기도해줘서 네. 너무 감사해요. 잘 만나셨네요. 집사님 참 에너지가 넘치는 분 같아요. 예. 긍정적인 그러니까요. 마인드 플러스 신앙, 믿음으로 이렇게 강연도 하고 네. 책도 쓰시고 그럼 강의는 어떤 말씀들을 좀 하시나요? 강연들은 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도 저처럼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들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도 저도 너무 부족한 사람이고 저도 뭐 어떻게 보면 남들한테 배울 게 많은 사람이지만 또 여러분들을 가르칠 제가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이 될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제 인생을 조금이라도 닮을 수가 있다면 배울 게 있다면 참 저는 감사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늘 멘트를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대기업의 회장님들처럼 그렇게 성공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일반인 사람들이 그런 분들을 볼 때 정말 어떻게 보면 야 대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런 사람들까지 갈 수 있는 길은 사실 쉽지는 그렇죠. 딴 않잖아요. 세상인 거죠, 예, 딴 어떻게 세상일 보면. 수가 예. 있잖아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 일어나갈 수 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면을 하고 그러기 네. 위해서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이렇게 살아보니까 참 좋더라. 네. 여러분들한테 권해보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세상적인 강연이다 보니까 네. 기독교를 강연은 하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저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로 야. 마지막에는 꼭 그렇게
마무리를 네.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 얘기가 쭉쭉 나왔는데 네. 저는 제일 의아했던 게요. 마지막에 파이브 잡스 중에 농사를 짓고 계시는 500평의 네. 땅에 이거는 언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주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말 농장을 이제 아. 시작을 했는데 네. 군대에 있을 때도 아 군대에서도요? 네, 군대에서도요.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남들은 보통 이제 내무반에서 TV를 보거나 예. 뭐 자기 생활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늦게 가는 것 같고 네. 군대 국방부 시계는 물론 돌아가겠지만 시간도 너무 늦게 가는 것 네. 같고 그래서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가지고 저는 이제 행정병이었거든요. 아. 저희 사무실 뒤에 네. 풀밭이 있었어요. 한 200평 정도 되는. 노는 풀밭. 네, 노는 네. 풀밭이. 그래서 그 풀밭을 개간해서 씨앗을 한번 심어보자. 오. 그래서 배추를 200포기를 키우고 상추를 키우고 그게 제가 먹겠어요? 아니 그 시골에서 농사를 쳐봤어요? 물론 저는 시골에서 살았지만 네.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늦둥이다 보니까 저한테는 안 시키셨어요. 일을 안 시키셨어요. 일을 안 시키셨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네, 심으신 그런데도 유전자가 있군요. 예, 유전자가 있는 거예요. 어머. 네, 그래가지고 군대에 있을 때 뭐 배추 200포기, 상추 네. 키우고 옥수수 키우고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 식당에 네. 우리 병사들 먹는 식당에다가 다 갖다 주고요. 또 교회 주일학교 김장 담는 데 갖다 드리고요. 그렇게 너무 시작을- 좋아하셨겠는데요.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저는 아내랑 데이트도 주말 농장에서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이제 지인분들이나 목사님들께서 네. 참 건전한 청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러다가 아내분이 대단하시네요. 그러다가 오. 이제 아시는 지인께서 예. 가천에 500평 땅이 있는데 너 한번 키워볼래라고 하시길래 네. 주세요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기계가 있으면 정말 농사가 편하지만 그렇죠. 사판자루로 네. 네, 그 500평 땅을 제가 회사 퇴근하면 어. 무조건 과천을 들렀다가 저희 집이 이제 안양 인덕원이거든요. 네. 늘 과천을 들렀다가 퇴근하고 회사는 어딘데요? 회사는 위치가? 서초동이었었어요. 서초동에서 과천 찍고 안양까지 네, 가신 그렇게 거예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늘 직선거리예요. 아, 직선거리인가요? 네, 직선거리예요. 오. 그 읍면산터를 지나가면 아. 네, 바로 직선거리라 가지고 예. 그래서 밭에 들렀다가 늘 저녁에 이제 다시 이제 집에를 가고 주말에는 무조건 밭에 가서 살았고요. 네. 어떤 날은 에피소드인데 어떤 네. 날은 일어나가지고 밭에를 이제 아침 일찍 갔어요. 제가 토요일만 되면 네. 평소 회사 갈 때는 눈이 잘 안 떠지는데 5분만 더 하다가 늦잠 자는 경우가 네. 많은데 희한하게 토요일만 되면 눈이 번쩍번쩍 떠지는 야, 거예요. 농부네요, 농부. 네, 빨리 밭에 가고 싶어서 어머. 빨리 키우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어느 날도 음. 당연히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네. 토요일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운전을 네. 하고 가는데 저희 집에서 차로 5분 거리 정도 되거든요. 가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 네. 학생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왜 애들이 교복을 입고 있지? 오늘 토요일인데? 토요일인데? 네. 그래서 소풍 가나? 어디 현장 학습 가나? 했는데 그 다음 정류장을 갔는데도 또 교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애들이 많은 거예요. 같은 학교인가? 라고 했더니 그날이 금요일이더라고요. 헐레벌떡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예. 씻고 갔더니 이제 한 지각하셨죠? 시간 정도 지각을 해가지고 아. 이런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야, 얼마나 네. 농사가 즐거우셨으면. 아니 그러면 거기 예. 500평에 네네. 뭐 지금 한 뭐 있어요? 그 저기 김 키우는 게 뭐. 뭐 일단 옥수수도 한 예. 500포기 정도 심어가지고요. 여름에. 예, 여름에는 이제 500포기 심어가지고 다 지인분들 나눠주고 고추 한 300포기 심어가지고 지인분들 조금씩 싸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렇게 나눠드리고 어. 뭐 콩이며 뭐 저희가 아는 농작물은 다 있어요. 웬만한 농작물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농사 짓는 것도 농사 짓는 건데 다 종자도 심어야 되는 거 그게 돈이 한두 푼 드는 네,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럼 그건 자비로 다 사셔서 네. 다 그냥 나눠주세요. 자비로 사가지고요. 네. 이제 지인들한테 이렇게 나눠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야 그렇게 힘들게 농사지어서 남들 줄 거면 왜 농사짓니라고 네. 저한테 가끔씩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근데요 일단은 줄 때 네. 나누는 기쁨이 크긴 크죠. 너무 커요. 네, 나누는 기쁨이 크고요. 그 다음에 제가 키운 것을 누군가가 맛있게 먹어준다는 것에 대해서 네. 너무 감사함이 들어요. 아.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제가 그걸 원하고 한 건 아닌데 네. 그걸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를 않으세요. 그렇죠. 더 큰 거를 저한테 갖다 주세요. 원한 건 아니지만 네, 원한 건 결과론적으로 아니지만. 보면 결과론적으로. 예. 정말 절대 원한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더 큰 거를 갖다 주셔가지고 예. 그 씨앗 값이며 모종 값이며 그거 이상의 그게 더 들어오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너무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낚시하는 분을 보면은 네. 낚시 잡아가지고 물고기를 그냥 놔주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손맛만 보고 나. 네, 손맛을 네. 보고 우리 집사님은 내가 먹으려고 짓는 게 아니라 네. 다 이렇게 나누고 있잖아요. 네네. 야.
원래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잘했어요? 어땠어요? 나누는 거를.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재능 기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교도소도 가서 그 복역하시는 네. 분들하고 같이 노래도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병원을 한 8년 정도 매년마다 가가지고 한 2시간 동안 노래 불러드리고 네. 같이 MC도 보고. MC도 보고 네. 우리 그 어르신들 같이 노래도 이렇게 해드리고 케어도 해드리고 만능이시네. 네 그런 것들을 하고도 지역에서는 예. 뭐 사랑의 쌀라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도 십시일반 의견을 모아가지고 사랑의 쌀라누기 그다음 네. 사랑의 그다음에 저기 이불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안양시장님께서 저희 지역의 안양시장님께서 그 표창을 주셔가지고요. 사회봉사상 표창을 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 받은 게 꽤 많으신데요. 네, 그 한국생명의전화 자살 예방 홍보대사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거기도 재능 기부로 가가지고 예, 어떻게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네. 제가 작게나마 좀 자살하지 않고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네. 제가 어딘가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를 했습니다. 네. 야, 멋있게 사신다. 평범할 수 있지만 평범하지 않은 삶을 네. 누리고 계세요. 네. 예, 그것도 나눠주시면서. 그러게. 멋지네요. 혹시 지금 열거하신 직업만 해도 5가지가 그 이상이잖아요. 더 하고 싶은 것 또 있으세요? 네. 어떠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방송 MC를 정말 어. 하고 싶은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음.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또 제가 정말 유명해져 가지고 뭘 어떻게 정말 자랑하고 싶은 그런 생각보다는 정말 제가 하나님 주신 큰 달란트는 아니지만 작은 달란트들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사역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네. 있습니다. 네. 야. 방송 MC를 네.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서 네, 자꾸 네. 날 자르고 싶어. 아, 이거 참 내가 불안해지는데. 째려보는 것도 아니고 짜려봤나요, 목사님? 아 절대 네, 욕심은 없습니다. 아니 농사 짓는 것도 유튜브 하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제 지인들이 네. 제 지인들 중에서 또 방송 네. 프로듀서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아. 그러면서 저한테 네. 너는 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유튜버로 하면은 그러니까요. 참 좋을 것 같다, 좋은 내용이다라고 네. 저한테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네. 그럼 제 지인분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냥 너의 일상이 그냥 유튜버다라고 그러니까. 네.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저는 일단은 유튜브까지 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골프도 안 치고 있거든요. 네. 회사분들이 저한테 골프 치라고 그렇게 성화한데도 불구하고 네. 돈을 대줄 테니까 골프 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 그런데도 골프는 안 치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골프를 치게 되면 다른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것들을 맞아요.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유튜버도 만약에 하게 되면 뭐 돈이 생길지 뭐가 생길지는 저는 네. 잘 모르지만 또 이게 유명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예, 마음의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그거는 좀 기도 중에 있습니다. 네. 뭐 어느 쪽으로든 쓰시겠죠.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재능을 많이 해주셨는데. 예.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분을 앞으로 정말 사용하실까 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직에 쓰임 받게 바라고요. 네.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어떤 것이 있으세요? 뭐 계획이나 뭐. 네. 일단은 제가 아직까지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큰 기도 제목인 거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회사에서나 세상에서 정말 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내의 건강과 저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네. 그렇게 아침마다 또 그렇게 기도하고 예. 네, 또 특세도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통 10가지 여쭤보면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저희가 인사를 하는데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반 이상을 아내분이 채워주셨잖아요. 옆에서 함께 네, 해주셨잖아요. 아내분한테 한 말씀 하시죠. 예, 옆에 계시긴 하지만. 네. 정말 부족한 남편 만나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이게 섬겨주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아내의 도움이 컸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내 앞으로도 저를 많이 이렇게 보살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어쨌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의 참된 가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과서적인 거 이제 네. 플러스, 예, 네. 마무리 멘트 있잖아요. 아시면서. 예.
사랑합니다. 네.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이렇게 열심히 삶으로 살아낼 수 있구나를 보여주신 것 같아서 오늘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을 주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귀한 삶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개는 네, 어려움이 없이 태어나서 고생을 안 하기를 바라지만 네. 또 현실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하지만 그런 상황일지라도 정말 원망하지 않고 네. 불평하지 않고 긍정적인 마음 하나님을 믿으면서 네. 신앙을 헤쳐나가면 이렇게 멋지게 쓰임받는다는 것을 네.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왜 우스갯얘기로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세는 거야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포기라는 단어를 쓰는 게 아니라 같은 상황일지라도 바라보는 곳이 다르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른 삶을 살 수 있구나를 오늘 또 한 번 배운 것 같아서 네. 귀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도 주님 손 꽉 잡으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